최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실체를 담은 국가정보원의 비밀 문서를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양의 보도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하고 있는 봉지욱 기자가 출연해서 관련 설명을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은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고 다루고 있는 분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신 김광민 변호사 모시고 이 800만 달러의 진실,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은 너무나 많지만. 예. 일도 많고 고소도 당하고. 네. 그러니까요.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주거니 받거니 너무 일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거하고 완전히 내용이 배치되는 국정원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3차례의 내용인데요. 일단 우선 이제 그 뉴스타파 보도를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괄만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쌍방울과 북한의 문제잖아요. 네. 쌍방울과 북한의 문제고 이게 2018년도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그 당시부터 이미 국정원에서는 네. 쌍방울의 움직임을 추적 관리하고 있었고 네.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은 예. 안부수를 포함한 쌍방울 일당들이 네.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고 주가 조작에 북한을 끌어들였다. 네. 그래서 심지어 북한과 논의를 해서 예. 주가 조작의 수익금까지 나누기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주가 조작하고 있었고 예. 이 내용을 국정원이 모두 다 파악을 해서 네. 동양 문건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문건이 나온 거죠. 네,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실은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에 이제 국민들께 알려진 건데 네네. 이게 검찰의 수사의 방향은 북한으로 쌍방울 자금 800만 달러가 건너갔는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쌍방울이 대납을 해줬다. 왜 그런 건지 이 관계를 밝혀야 된다. 또 하나는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가려고 방북 비용의 대가였다. 이래서 이 800만 불이 북한으로 넘어갔고 관련해서 외환거래법 위반 등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지금 내용을 보면요. 2018년부터 그러니까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 그다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요 4명을 국정원이 집중 관리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네네. 말이죠. 국정원이 왜 이 4사람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국정원에서는 이 4사람의 동향이나 북한에 가서 누구를 접촉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이게 왜 이 800만 달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대로 이재명의 방북 대가 그리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다른 경우에 800만 달러의 진실이 있는 거 아니냐. 실체적 진실을 국정원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예. 심지어 이 사건 초기에는 네. 검찰도 그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의 입장에서 수사를 시작했었던 걸로 보여요. 검찰도. 네, 초기에는 네.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재명의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을 해버렸고 네. 그리고 국정원 문건을 검찰이 입수한 시기가 네. 23년 5월 6월 이때쯤으로 보입니다. 예. 이때쯤은 보이고 이때 경은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얘기하는 회유 네. 압박이 예.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예. 2023년 5월 6월 네. 회유 압박이 정점에 달했을 때 국정원 문건을 검찰이 입수를 했고 예. 국정원 문건에는 아주 상세하게 네. 당시 정황들이 주가 예. 조작 정황 그리고 주가 조작을 모의하는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럼 검찰은 사건 초기에 그 주가 조작으로 수사도 어느 정도 했고, 네. 그리고 23년 5월 6월에는 국정원 문건까지 입수를 해놓고서도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압박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둔갑시켜 버린 거죠.
야, 이게 그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음직한, 이 거의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다 종결이 되고 나중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려진다면 전 이 사건 100% 영화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김모 씨가 네네. 만든 문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성했다는 이 비밀 문건에 따르면 실제로 이가 뭐 안부수,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대북 사업을 하는데 북한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실제로 국정원에 또 토스도 해주고 네네. 보고서도 만들고 그래서 편철해서 갖고 있기도 하고 네네. 뭐 이랬던 거예요. 사실상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을 망원 예. 으로 썼다? 그러니까 우선은 예. 뭐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북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 대부분 이제 협조자로 예. 관리를 한다라고 예.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안부수라는 사람을 국정원의 협조자로 썼다는 거잖아요. 안부수 이제 협조자로 명기가 되긴 하는데요. 네. 안부수 씨는 사실상 공작원이었던 걸로 보여요. 공작원이요? 예, 대북 공작원? 협조자 수준이 아니고 오. 예, 사실상 공작원이었던 걸로 보이고, 예. 그 안부수가 이제 최초로 뭐 등장하는 이유가 예. 그 리호남, 리호남. 예, 그 영화 공작에서 예, 그- 이성민 역으로 나온 그렇죠. 그리고 예. 이 사람이 뭐냐면 흑금성. 예, 흑금성이고. 리호남과 최초로 안부수가 접촉을 하고 예. 리호남을 통해서 김성애를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국정원이 안부수 씨를 거의 공작원 정도로 아마 관리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 리호남과 안부수는 자주 소통하던 사이였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리호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예, 드리면, 예. 뭐 영화 공작에서 자세히 나오긴 했지만, 네. 북한에서 이제 그 외화벌이 예. 전문가예요. 정찰국장. 전문가고 뉴스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예. 뭐 수년 전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예. 접촉을 해서 러시아 가스를 들어오는 뭐 PNG 라인 이 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예. 뭐 자원을 팔 때 뭐 리베이트를 받는 예. 그런 역할을 했다가 지금 일본 경찰이 예. 수사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 리호남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예. 한국, 일본, 뭐 중국 예. 뭐 망라해서 예.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을 하는 아주 전문가고 예. 이 전문가를 안부수가 네. 접촉을 했고 안부수와는 예. 상당히 뭐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접촉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김성애 등등과 하면서 네. 쌍방울의 이제 주가 조작 이 틀이 짜여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문건에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국정원이 특별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안부수라는 사람을 그 협조자라고 문건에는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우리 변호사님은 사실상 공작원이었던 것 같다라고, 사실 이것은 김 변호사님의 판단이고, 실제 문건에는 그냥 협조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북한 고위 인사들한테 명품 시계, 가방,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죠. 그리고 달러. 근데 이걸 직접 전달을 했는데 이게 다 국정원의 특활비였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고민되는 게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국정원 문건을 예.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저도 기사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려야 제 신변의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제가 좀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결국 근데 안부수를 국정원이 2019년 2월에 해고를 했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 예. 보도에 따르면 예. 그런데 여기서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 이 혹여라도 국정원과의 연루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네네. 내용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네. 바로 쌍방울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하면 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예. 잠깐 그 앞에 거를 좀 부연 드리면 네. 제가 안부수 씨가 예. 협조자 수준을 넘어서 공작원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네.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국정원에서 활동비 받아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북한과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예. 혹은 북한에 전달을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건 협조자 이상이다라는 예.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 네. 나노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조작 이야기 나오는 거는 쌍방울은 아니고 나노스입니다. 나노스. 그러니까 뭐 계열사니까 같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나노스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 안부수 씨가 이게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해요. 예를 들면 나노스의 뭐 이사로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나노스의 주가 조작을 함께 한다. 네. 이 정도 판단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이 정도까지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정원에서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협조자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국정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리고 또 뉴스타파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뭐 지금 뭐 한 3편 정도 나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뭐 전체 45건의 문건이라고 하니까 그중에 일부만 보도가 됐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국정원은 이미 안부수를 통해서 그리고 안부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북한을 오가면서 이 주가 조작에 개입한 정황도 확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고해야 된다. 해고라는 것은 대체로 직원일 때 회사를 다닐 때 해고라는 표현을 쓰지 뭐 무슨 위원이면 해촉 이런 표현을 쓸 텐데 해고라는 표현도 사실은 협조자 이상의 뭔가 역할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상 안부수 씨의 활동한 모습을 보면요. 협조자가 아니에요. 사실상 공작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작원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노스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주가 조작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을 국정원에 알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공작원이면 혹은 뭐 협조자면 국정원의 모든 일을 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이제 도모하려고 했었다. 국정원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협조자인데 그 협조자가 국정원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고 그 대북 사업에 쌍방울이랑 기업을 끌어들여서 주가 조작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국정원에 제때제때 보고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당연히 뭐 안부수 씨와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그걸 넘어서 정보기관으로서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한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이제 2018년, 2019년 뭐 요때인데요. 그때는 사실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북 사업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막 북한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쌍방울의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뭔가 이제 안부수라는 사람이 역할을 하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500만 달러, 300만 달러, 도합 800만 달러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명확하게 이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주가 부양이 아니라 주가 조작이다. 판단하는 거는 뭐 일전에 이 자리에서 그 얘기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하지만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고소당하실까봐 제가 주가 부양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국정원에서 사실상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했고 또 하나는 그 북한과 그 주가 조작을 통한 수익금은 나눠 갖기로. 그러니까요. 그게 뭐 이게 이 최초 기사가 22년도에 CBS에서 먼저 나와요. CBS에서 그 해당 그 국정원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2022년 CBS가 그래서 그때 CBS 보도는 사실상 뭐 거의 주목을 못 받았고 근데 CBS가 명확하게 국정원 문건을 인용하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정원 문건은 그 지금 현재보다 한 최소 2년 전에 먼저 언론사가 입수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CBS 문건에서도 명확하게 해당 수익금을 뭐 그 국내 뭐 백화점 상품권으로 해서 뭐 50억씩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의 전제가 뭐냐면 나노스와 북한과 체결한 양해각서, 사업 양해각서 이게 핵심인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허위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허위가 아니라고 하면 양해각서가 허위다. 그러니까 양해각서 그러니까 나노스가 북한과 뭐 히토류 채굴권 등등 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게 뭐 큰 틀이었는데 북한에서 야 그렇게 뭐 그렇게 해줄 테니까 돈 줘.
네. 북한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될 네. 것을 전제로 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그렇게 안 했겠죠. 네. 이 해서 너네 돈 벌면 예. 그 돈에서 수익금을 줘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에서 주가 띄어서 돈 벌 거니까 그 주가 띄어서 돈 번 것에서 일부를 줘라고 했으니 네. 그 양해각서 자체가 네. 일단은 진실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양해각서를 통해서 주가가 부양됐기 때문에 네. 그 양해각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쌍방울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놓고 네. 양해각서만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그 문건이 이제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 3월경 김땡땡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 가로와 열고 총액 미상.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 가기로 한 건지 50억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국내 백화점 상품권은 중국에서 낮은 할인율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며 거절.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국정원은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안부수와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의 김성태와 방용철, 쌍방울과 안부수 간의 주가 부양을 위한 뭔가 주가 조작을 위한 모종의 논의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네. 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이. 그랬을 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찰은 잠깐 좀 이제 시간 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2019년 9월경에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이 되고 예. 22년 9월경에 구속이 되고 네. 23년 1월 17일 날 김성태가 송환됩니다. 네. 송환되고 20일 날 구속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성태의 스탠스는 네. 나는 이재명은 본 적도 없다. 맞아요. 통화한 적도 없다. 예. 이 스탠스였어요. 이재명 모른다. 예. 예. 그때까지만 해도 김성태와 검찰이 어떤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러고 나서 예. 2월경 넘어가면서부터 예. 그 김성태와 검찰이 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김성태와의 그림이 완성되자 이제 경기도청 압수수색해서 대북 자료 다 빼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넘어가면서 이제 국정원 자료를 압수수색해 가는 건데요. 네. 예. 저는 이 1년의 이 큰 틀 자체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해온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가다가 이제 5월경에 모든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건데 네. 그때 국정원 문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목적이 허위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예. 그때 국정원 문건이 나온다고 해서 아차 내가 거짓말하고 있었네라고 할 리는 만무하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시간 순으로 보자면 일단 그러니까 검찰은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속을 시켜놓고 22년 9월에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뭐 귀국을 하니 많이 귀국을 하게 되면 이재명 방북 대가 뭐 변호사비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쌍방울에 김성태가 와야 된다. 뭐 등등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실제로 23년 1월에 귀국을 하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공항에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때 뭐 통한 적 없다라고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속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그 해 23년 작년 2월 달이죠. 그 사이에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검찰과 모종의 뭔가가 있었다라고 김 변호사님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23년 그 무렵에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그리고 뒤이어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찰이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다 가져갔다. 네네. 예. 그러나 그 자료에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한들 이것은 수사에 본인들이 이제 잡고 있는 수사에 맥이 있으므로 이 수사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치워버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해당 자료가 검찰이 압수수색해 뉴스타파 자료가 검찰이 압수수색해 간 자료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입수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22년도에 관련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
그 이전에도 해당 자료들이 좀 일부 유출이 됐던 걸로 보이기는 해요. 보이긴 하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검찰이 23년 뭐 5월경 네. 그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네. 이화영, 방용철, 김성태, 안부수 네. 이 넷이 대북 사업을 같이 했다. 그걸 확인하기. 같이 했다라는 고리를 찾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화영의 주장은 네. 김성태 쌍방울이 뭐 북한이랑 뭐 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이화영의 주장은 예, 이 스탠스였어요. 예. 예, 이 스탠스였는데 네.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그 대북 사업을 할 때 어쨌든 그 이화영이 쌍방울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이걸 입증을 해서 이화영을 압박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 관리했었던 문건들 그 문건들을 통해서 이화영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화영도 지위가 뭐 협조자의 지위인지 어떤 지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화영도 사실상 대북 사업을 하면서 국정원에서 관리를 했고 그 관리 속에서 이화영과 쌍방울 간에 어떠한 관계도 있다라는 것을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이화영을 압박해서 이화영의 그에게 원하는 짓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정원을 털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상 검찰이 그 당시 국정원을 털었던 거는 검찰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실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왜 그런 판단하십니까? 지금 해당 문건들이 2022년 CBS 보도로부터 촉발되는 이 보도들이 국정원의 문건들이 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문건이 그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이랑 동일하다고 하면 해당 문건이 검찰에도 다 파악한 문건일 겁니다. 국정원에 가서 그 해당 문건들을 전부 다 압수를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사건을 조작한다라는 거에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증거를 본인들이 국정원 가서 본인 손으로 들고 와서 법원에 제출해 버린 거니까 사실상 그 해당 부분 2023년 5월경의 행위는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큰 실책으로 보여요. 하지 말았어야 된 압수수색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사팀 입장에서는 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좀 뭐 대북 관계 특히 이제 쌍방울 대북 사업 관련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었던 걸로 추정이 된다. 그런 걸로 추정되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 북한 나오고 뭐 주가 조작 나오고 대북 송금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왜 쌍방울이라는 사기업이 대납을 하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는데 무려 300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을 내고 북한을 가려고 했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은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말이죠. 실체적 진실은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쌍방울과 어떤 그 안부수라는 사람 간의 어떤 대북 접촉에 의한 주가 조작, 주가 부양 뭐 이런 것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화영도 이재명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고. 2년째 수사받고 있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검찰이 주장한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500만 불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경기도에서 못 주는 상황이 되니 북한이 성을 냈고 성을 내니까 옆에 있었던 의협심이 강한 김성태가 나와서 이화영 형님 인정하십시오. 내가 내주겠습니다. 뚝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만 달러를. 그런데 국정원 문건은 최소한 주가 조작 이런 얘기 다 빼더라도 최소한 그 이전부터 쌍방울이든 이화영이든 안부수든 북한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옆에서 보고 있던 김성태가 갑자기 분기탱천해서 아유 형님 제가 내드릴게요.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 500만 달러 그까짓 거 형 제가 쏠게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300만 불도 내용을 보면 이래요. 쌍방울은 아주 조급하게
북한과의 공식 협약 체결을 예. 추진했다라는 거. 예. 그게 뭐냐면 예. 북한이랑 그 협약서 체결한 것 예. 그거를 가지고 공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예, 뭔가 공시를 하든지 대외적으로 아예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시를 하든지 네. 아니면 어떤 보도라도 나오든지 예. 이런 게 필요한데 예. 그 협약서를 갖고서는 이러한 퍼포먼스가 어려우니 예. 그 공식적인 그 협약을 체결하고 싶어 했고 예, 이 체결을 김성태가 네. 본인이 평양에 가서 체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체결했을 경우에는 그 주가 부양의 정점을 찍게 되겠죠. 만약에 김성태가 평양을 가려고 했었다면 그 2019년 고 무렵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노이 결렬 이전에 예, 결렬 이후가 예. 되나요? 예. 그 정확한 시점은 좀 애매하긴 제가 한데.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북한의 본인이 스스로 가서 네. 협약을 체결하고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거는 쌍방울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요. 예, 그 혹시 문건이나 이런 걸로 확인이 됩니까? 네, 회장님이 북한에 가야 되고 예. 이거를 우리가 적극 추진해야 된다. 예. 이런 거는 쌍방울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예. 협의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 국정원 문건이 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리고 과거에 2022년에 CBS가 이미 예. 보도했던 그때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국정원 비밀 문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양립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예. 없는 두 개의 사건이 이재명 대북 송금하고 예. 주가 조작 사건하고는 일단 예.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똑같은 돈이 넘어간 건데 예. 이 넘어간 게 예. 경기도 대납과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냐 예. 아니면 예. 북한과의 협약 체결을 하고 그 협약 체결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예. 쌍방울의 사업 일환이었냐 예. 이거는 완전히 양립할 수가 다른 없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예, 양립할 예. 수 없는 사건이기 예. 때문에 예. 국정원 문건이 팩트라고 하면 지금 2년 넘게 수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었던 네. 검찰의 주장, 예. 대북 송금이라는 그 주장, 예. 그 주장은 허위인 거죠. 대북 송금 주장은 허위다. 네. 허위고요. 예. 100번 양보해서 네. 국정원 문건의 신뢰성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예. 아니 국정원이 가짜 문건을 썼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 문건이 국정원 문건인 거는 팩트겠지만 예. 그 국정원의 정보력의 예. 신뢰성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예. 검찰의 정보력은 예. 김성태 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오로지 입만 지금까지 나온 것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수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김성태의 입에 의해서 진행된 수사 네. 그것보다는 예. 정말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정보 기관에서 예. 만들어 놓은 예. 그 자료를 훨씬 더 신뢰해야죠. 그러면 네. 검찰은 최소한 네. 국정원 문건을 신뢰하지 않고 야 아니야 이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야라고 네. 하려고 하면 예. 국정원 문건을 탄핵하는 수사를 했어야 돼요. 이 문건은 이러이러해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 예. 그런데 예. 그건 그냥 덮어버립니다. 예. 국정원 문건은 그냥 덮어버리고 예. 못 본 척하고 예. 이재명의 수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포인트는 이게 벌써 세 차례나 보도가 됐고 이제 전체 45건의 문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국정원도 말이 없고 검찰도 말이 없고 일체 대응이 없고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별로 다루지 않고 있고 언론 전체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지금 이거 다루는 데가 뭐 뉴스타파, 그다음에 취재 편의점, 그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뭐 뉴스 브리핑 같은 걸로 조금 다루고 이런 대한 언론들만 지금 다루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냥 다루기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못 다루는 겁니까? 네, 지금 주류 언론들이 이 정도 국정원의 비밀 문건이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되면 이거 인용 보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리고 막 많이 나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 요새는 뉴스의 맥을 편의점이 열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로 하면 거의 건국 이래 최대 네. 뭐 특종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세 차례에 걸쳐서 예. 기사가 나왔고 네. 향후 그 후속 보도도 예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지금까지 이화영 사건을 하면서 예. 느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외쳐도 언론에서는 외면하고 그 검찰에서 아주 짤막하게 브리핑하는 문자 브리핑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는 이러한 뭐 언론 지형의 모습이라 저에게는 뭐 상당히 익숙하죠. 근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제 취재해 볼 때 검찰 기자단이 제일 이게 강고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희들 기자들끼리 하는 농담이 검찰 출입 기자들은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 그런 농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검사 편을 들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하듯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면 관련해서 취재하는 게 사실은 도리입니다. 직업윤리에 맞는 건데 어떻게 많은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 기사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아니 거의 다루는 게 아니라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입장 그리고 검찰이 왜 즉각적으로 입장을 안 냅니까? 예컨대 이화영 술판 그 연어회 네네. 소주 뭐 이거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막 반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검찰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지 어쨌든 예.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최초로 느낀 게 예. 며칠 전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 보석 심판이었어요. 네. 예, 해당 재판에 갔는데 예. 지금까지 검찰의 스탠스로 놓고 보면 네. 그 자리에 나서 보석을 해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아주 열변을 토했을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저기 영장 발부할 예. 때 예. 그때 뭐 거의 한 200페이지 되는 PPT를 들고 나와서 예. 아주 그냥 그 사모님과 부지사님의 면회 녹취록까지 네. 예. 그것까지 막 틀라고 시도하면서 와. 아주 그냥 발악을 했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 근데 그래서 저는 보석 심판할 때 예. 오늘 또 뭘 할까? 예. 저걸 또 내가 다 듣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예. 갔는데 예. 한마디를 안 했어요. 검찰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단지 예. 변호인이 그날 한 네. 변론에 대한 인상 비평만 하고 끝났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뭐 끝날 때 참고 자료로 가서 페이퍼를 제출하긴 했는데 예. 그걸 보면서 그건 이제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뭐 검찰이 뭐라고 반박을 하면 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고 네. 스탠스가 상당히 바뀌었는데 뭐지? 이걸 좋아해야 되나 불안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뭐 향후에는 아마 예상을 해보면 네. 뭐 정체불명의 보수 단체가 이제 고발을 하겠죠. 국정원 자료 유출 네. 그리고 이게 비밀 누설이다. 재판 기록 유출로 보인다. 예. 그래서 뉴스타파와 예. 성명 불상자로 아마 고소를 할 거고 예. 고소를 하게 되면 예. 검찰이 예.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을 털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또 압수수색을 당하시겠네요? 저는 지금 압수수색 당한 적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김 변호사님 현근택 변호사 많이 당했고요. 예. 이제는 아마 제가 당하지 않을까. 예. 현근택 변호사도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죠. 이 사건 변호하던 분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근데 현근택 변호사는 어디로 갔어요, 진짜? 현근택 변호사는 이제 사건 초기에 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이제 뇌물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네. 그 증거인멸 조작 네. 이 순서로 이제 사건이 예. 발생을 하는데 예. 사건 초기에 그러니까 뇌물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었고 예. 그때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중이었죠. 네. 그때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를 하셨고 예. 수사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엄모 씨의 저기 증인신문 녹취록 네. 그 녹취서 예. 그리고 그 나노스의 IR 자료 예. 그 두 개가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가 되죠. 공개되면서 이 자료를 유출한 게 현근택이다. 이 해서 자료가 그때 민주당에서 누가 자료 유출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아마 올리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페북에 올렸나요? 그 녹취록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페북에 올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래요? IR 자료는 예. 그 민주당에서 그 성명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명으로 나왔다.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현근택 변호사가 또 조사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판 기록에 있는 자료인데 예. 재판 기록에 있는 자료가 유출됐다. 민주당에 갔다. 그 유출한 사람이 현근택이다라고 예. 해서 예. 수사하고 기소해서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그리고 그 전에 CBS로 저는 그거는 과문한 탓에 제가 알지 못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전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냥 이것은 쌍방울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하면서 이제 주가 부양 또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활용한 이런 사건인데 이게 완전히 둔갑해서 이재명 이화영 사건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뀐 건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다 귀결될지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검찰의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불안하시다. 이후에 추후에 각이 우선은 네. 뭐 그냥 저의 추측인데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화영의 술판, 네. 연어 술판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검찰이 잡아떼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입증 자료라고 하면 출정 기록이랑 출입 기록, 네. 이 정도, 예. 이 정도인데 출정 기록이랑 출입 기록이 다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해당 날짜에 예. 3명이 다 출정을 했고 예. 쌍방울 직원들이 출입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예. 술을 사왔다는 건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 예. 쌍방울 직원, 그러니까 연어회와 술을 사왔다고 지목된 그 이름을 이화영 부지사가 폭로했던 그 직원의 법인카드 이거 압수수색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현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연어는 다 먹었고 뭐 술도 있었다면 다 먹었겠죠. 저희 변호인들이 이제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탐문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한 결과로는 의심되는 날 카드 번호가 앞에 6자리가 이제 빈 번호라고 해서 핀 번호? 빈 BIN 빈 번호에 빈 번호로 카드 앞에 6자리는 그 카드의 성격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어느 회사 하나카드인지 농협카드인지 그 다음에는 이게 법인카드인지 개인카드인지 앞에 6자리의 그 정보가 있는데 해당 정보로 봤을 때 저희가 추정하는 날 추정하는 시간대에 하나 법인카드가 결제된 걸로 보이기는 해요. 하나은행 하나? 하나카드. 법인카드. 근데 이제 쌍방울 법인카드가 하나카드거든요. 하나로 농협을 써요, 쌍방울이. 쌍방울이 하나로 농협. 하나카드하고 농협카드. 법인카드로 쓰는데 근데 그 뒷자리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쌍방울 카드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의심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에서 발급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수소문에서 알았는데 카드 번호 풀 번호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그 정도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100번 양보해서 법인카드로 연어를 샀다고 해도 술산 기록은 안 나오잖아요. 술은 또 딴 데서 샀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잡아떼면 되는 거예요. 그 근처 편의점을 또 확인할 수도 없고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은 법인카드 사용료로 다 훑어버리면 뭐 편의점 사산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럼 검찰에서 그거 안 하고 있는 거고 검찰만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특검.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수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잡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 뭐 저의 실책인데 날짜를 좀 엉뚱하게 지적했던. 그러니까 날짜를 엉뚱하게 검찰은 날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날짜를 좀 엉뚱하게 지적을 하니까 아유 잘 걸렸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번에 국정원 문건은 사실은 이걸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할 말도 없고 또 하나는 뉴스타파에서 해당 문건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설마 뉴스타파 또 압수수색할까요? 야 그러면 이건 진짜요? 해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반박하기도 애매한 거죠. 반박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다른 문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그냥 침묵으로 대응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거 진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을 사법 피해자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될 수 있고 이화영 부지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이미 피해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뭐 구속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걸 떠나서 저기 그 수원 새로 온 지검장도 그런 얘기 했던데 뭐 지금 우리 사법 체계가 뭐 진술을 바꾸고 뭐 어쩌고 해도 피해가 안 가니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던데
이화영과 김성태의 구형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네. 진술 번복, 예. 그리고 회유 압박 폭로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굉장히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벌써 내달 7일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항상 이제 재판부에 대한 언급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검찰이야 네. 맘 놓고 언급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이제 선고를 하는 그러니까요. 주체이기 때문에. 근데 예. 저는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데 그 네. 이유는 예. 뉴스타파에 보도한 해당 문건들, 예. 그 문건들과 동일한 문건이 네. 사실상 사건 기록에 다 편철돼 있습니다. 편철돼 있고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네. 법원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걸 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증거는 다 증거가 채택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볼 수 없으니 네.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문건의 정확한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불륜요원 김모 씨의 법정 진술도 나왔잖아요. 세 번째 보도로 나왔습니다. 네네. 해당 법정 진술 내용만 보더라도 예.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원이 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떠한 성명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문건의 공개가 뭐 선고에 그게 별 영향은 미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재판부가 되게 독특한 재판부지 않습니까? 이 재판에 사연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당시 정신 차려 사실은 이걸로 시작된 촉발된 네네. 국민적 관심이 생긴 그런 재판이긴 합니다만 이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었는데 네. 결국 끝까지 본인들이 이 재판을 수행하겠다. 아주 이례적이죠. 네. 근데 재판장께서 이제 사실은 이 법관들은 인사이동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네. 예민하고 특히나 형사재판부에서 민사로 옮기고 민사에서 형사로 옮기는 이 부분에서 정말 예민하거든요. 네. 업무량도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끝났는데 이거를 연임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사법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그래요? 일인데 뭐 풍문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재판관이 직접 그 법원장 면담을 해서 이 사건은 내가 종결하겠다. 연임시켜달라. 재판관이 법원장 면담을 해서 법원장이 직접 요청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종결해야 된다. 라고 해서 유임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재판부인데 1심 선고가 어떻게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만이 오로지 선이다. 이게 다 진실이다라고 하기에는 국정원에서 새롭게 그 확인된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니 문건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판단들을 다 거세하고 오로지 검찰의 입장에서 재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또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6월 7일 날 선고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6월 7일 날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새로운 문건들이 나오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6월 7일에 선고할 수 없어요. 없는데 근데 지금 뭐 재판부에서 아직까지는 변론을 제기한다 혹은 선고기를 연기한다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7일날 예정대로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뭐 희망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는 국민들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라고 국민 여론이 조직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보시고 이건 좀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상 이거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봐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버금가는 사건이다.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뭐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좀 세게 싸워야 되는 이슈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버금가는 정도로 검찰이 사건을 이렇게 둔갑시키려고 뭔가 수사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국정원 문건 몰랐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네네. 말이죠.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기민하게 이 문건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인들이라면?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네. 바로 22대 개원 즉시 특검 추진하겠다라는 기자회견 어제 했습니다. 아, 개원 전에는 그냥 있고. 아니 지금 시간이 김광민 변호사님은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개원하면 그때 하겠다. 개원 즉시 하고 네. 지금 이미 특검법의 초안은 마련됐다. 네. 뭐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 어제 했죠. 예,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부임한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부임하는 첫날 형사소송법을 네. 지적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사법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을 따져본 후 피고인이 말을 뒤집고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고인이 말을 뒤집거나 거짓 주장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허점으로 범죄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하겠죠. 그렇겠죠, 예. 범죄자들이 거꾸로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고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상 연어 술판 이걸 지적하는 걸로 보여요. 네네. 앞으로 수사가 험난해질까요? 이 검찰이요. 네. 좀 전에도 좀 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연어술판은 검찰의 수사력을 동원하면 진실을 밝히는 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예. 출정 일지 검찰 갖고 있죠. 네. 출입 기록도 갖고 있죠. 네. 그다음에 쌍방 그리고 검찰에서 일전에 내놓은 입장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예전에 그 추정된다라고 했었던 그 날짜, 네. 그 날짜에 쌍방울 법인카드 기록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쌍방울 법인카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 검찰이. 예,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수사할 것도 없어요. 예. 갖고 있는 자료만 조합을 해서 네.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예. 예, 근데 진실을 안 밝혀요. 그러니까. 진실을 안 밝히면서 이렇게 예. 언론을 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언론을 누가 호도하나 싶습니다. 뭐 자료 다 있잖아요. 쌍방울 법인카드 자료까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저희가 연어를 샀다고 추정되는 음식점까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에 그 음식점 결제 내역 없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예, 지금 빈번호까지 다 산하 법인카드까지 사실상 저 변호인들이 수사관처럼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것까지 다 진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언론을 호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정말 누가 도대체 언론을 호도하는 거냐. 이게 수원이 고검장 그렇게 얘기해갖고요. 김유철 지검장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순간의 방심이나 작은 실수가 어떤 치명상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많이 봤다. 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것도 저는 그 이화영 사건 지목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주어가 없어서 네, 예. 주어는 없어요. 주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순간의 방심 예, 검찰이 순간의 방심 많이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23년 5월경에 국정 압수수색한 거는 정말 큰 실책이고 그리고 23년 6월 말 6월 30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마지막 피신을 받고 나서 네, 속된 말로 이재명은 잡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잡았고 이재명 잡으면 민주당 끝났고 우리 검찰 정권은 연장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좀 긴장의 끈을 놔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 바람에 예. 이제 이화영 정신 차려가 나오고 나오고. 그렇게 그래서 발생을 했고 연어 술판만 해도 그렇죠. 네. 사실은 검찰에서 긴장을 했다라고 하면 김성태, 방영철만 따로 놓고 술을 먹이던지 네. 예, 그 자리에 그렇게 이화영 예. 불사까지 놓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나이브했다. 이미 판 다 끝났다. 예. 끝났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긴장을 놓친 것 같고요. 예. 순간의 방심으로 지금 검찰이
사실상 역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공 당하고 있고 네. 검찰 해체해야 된다, 네.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라는 예. 국민 여론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예. 그 워딩이 순간의 방심이라는 게 뭐 검찰을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워딩을 쓰는 게 네. 수사기관이 수사만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지 순간에 방심을 해서 뭐 위기에 닥친다 이런 워딩을 쓰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게 정치적인 용어. 예, 정치 집단의 성격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본연의 직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정도 정치 논리로 공박을 하면서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김광민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권순정도 김유철도 다 친윤 검사들이다. 예, 이렇게 언론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이분들이 수원지검에서 수원고검에서 이화영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핸들링할 걸로 보이세요? 지금 더 파낼 것들이 있습니까? 더 수사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수사 넘버링만 달려 있고 수사가 홀링돼 있는 네. 멈춰 있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꽤 있고 이 사건들은 대부분 거의 1년 정도 멈춰 있는 사건인데 예. 이 사건들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딜로 활용됐던 사건들이에요. 협조하면 이 사건들 수사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사건들이 있고 예. 이 사건은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사건이 그 굵직한 것만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굵직한 것만 3건이 되고 예. 이 3건도 다 사실은 그 당사자들의 워딩밖에 없어요. 내가 이화영한테 얼마 줬니? 예. 얼마 줬니? 예. 얼마 줬니? 예. 예를 들면 김성태도 뭐 언제 3천만 원 줬어요. 예. 언제 어디 커피숍에서 뭐 3억 줬어요. 예. 이런 식의 워딩밖에 없습니다. 예. 워딩밖에 없고 그 워딩을 가지고 예. 수사를 하는 거고. 이거 뭐 다 이화영 뇌물 먹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예. 전부 다 그런 거고. 예. 워딩밖에 없으니 예. 물증이 있으면 물증에 대한 반박을 할 텐데 네. 워딩밖에 없으니 이화영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주장만 가지고 타인의 주장만 가지고 이게 구속시켜 놓고 계속 이렇게 여기에 맞추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요, 방용철도 나왔죠, 김성태도 나왔죠, 안부수도 나왔어요. 국정원이 관여했던 이 소위 4인방 가운데 이화영만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석 신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안 해주겠죠? 안 해주겠죠. 그 네. 보석 신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석 사유로 얘기한 게 네. 건강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이 사건은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지금. 네. 불가능하고 예. 또 하나 방어권 측면에서 네. 지금 이화영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예. 좀 변론을 할 필요도 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취지예요. 예. 물론 이제 건강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 예. 근데 사실상 보석 신청의 취지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이러한 이슈가 터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결하냐.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이것도 네.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좀 더 살펴봐야 들여봐야죠. 된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제 판단에는 네. 보석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네. 판결 선고도 당연히 미뤄져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보석은 기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석은 예. 이번에 기각되지 않을까? 언제 결정 기일입니까? 결정기를 잡지는 않습니다. 아. 잡지 않고 이제 예. 또 임의적으로 나오는데 네. 뭐 판결 선고 때쯤 기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 이게 진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너무나 가혹한 이런 그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면 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법 체계인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수원구치소 계속 미뤄왔던 출정 기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내놨습니까? 안 내놨습니다. 에? 그 아직도 안 내놨어요? 아니요. 와. 이게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잊어버렸다. 네. 법원 명령장을 잊어버렸다.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항의하니까 예. 안 잊어버렸다. 예, 갖고 있다. 5월 중순까지 내겠다. 예,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겠다. 아, 5월 중순 넘었는데? 기대하고 있었죠. 5월 그래서 23일입니다. 5월 7일 날 제출을 했어요. 예. 제출을 했고 아, 제출을 제출해서 했어요. 받아보니 예.
저 정말 설레었거든요. 예. 정말 무슨 설레어서 내용이었지? 예, 바로 등사 신청하고 등사 신청하면 허가 떨어지니까 며칠 걸려요. 예. 그래서 5월 10일인가 제가 예. 등사해서 받았습니다. 예. 받았더니 예. 이화영 것만 있고 예. 이화영 것도 예. 출정일지 갑이라고 해서 네.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예. 그런 내용 빠져 있고 예. 이화영 내용만 있고 예. 김성태 방영철 안부수 거는 예.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이거는 뭐 야. 그 뭐 개인정보 보호 등등 이유로 예, 줄 수 없다. 예, 그래서 예. 안 줬고 예. 안 줘서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예. 아니 그럼 검찰에는 왜 줬냐. 그렇죠. 개인정보가 문제가 돼가지고 법원에 못 주면 예. 검찰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검찰에 왜 줬냐. 예. 했더니 이래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저 수원구치소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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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 예, 변호사님께서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예.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법원에 못 주면 예. 검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건데 검찰에는 근거 규정도 없이 줬어요. 예. 법원의 명령장이라도 있지. 예. 근데 법원은 검찰에는 근거 규정도 없이 그냥 예. 이미 제출한 거거든요. 개인정보로 이렇게 이미 제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검찰은 네. 이런 식으로 관련법 무시하면서 자료를 다 받아왔겠지만 네. 최소한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예. 관련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구치소장 고발을 하고 네. 그 해당 그 구치소에서 건네받은 출정 일지 중에 일부를 예. 검찰이 공개했거든요. 예. 그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그래서 그것도 해서 고발했습니다. 네. 수원구치소 정말 대단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9명이 갔는데 그중에 현역 2만 들어오고 나머지 7명 밖에서 대기하라. 왜냐하면 당신들은 아직 국회의원이 예.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야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어이 그것을 또 이화영 것만 주고 나머지 김성태 방용철 것은 주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 대단합니다. 그 정보공개 청구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공개 청구한 것도 기각됐어요. 기각됐죠. 와,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공개 결정이 났고요. 예. 야,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은 특검밖에 길이 없겠습니다. 특검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만 가지고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정원 문건으로 드러났고. 아니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 하나. 예. 그 너무 김성태 회장의 그 결심 예. 공판 예. 그 구형한 날 예. 김성태 회장이 수원 지방법원가 앞에서 예. 그 법원 건물 앞에서 이제 백브리핑 비슷하게 했어요. 예.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수사 받을 때 지인들이 햄버거 사왔다. 예. 근데 지인들이 사온 햄버거를 교도관이 못 먹게 했다.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 예. 이건데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거 자백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햄버거도 사다 줬대. 그러니까 연어 술 말고 햄버거도 사다 준 거네요. 그렇죠. 와, 연어 술 햄버거. 예, 햄버거 추가.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뭐 막 얘기를 하면서 나하고 아무도 대지를 하지 않아요.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자신과 아무도 대지 조사를 하지 안 한다. 않는다. 예. 근데 검찰에서 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셋을 동시에 부른 이유에 대해서 네. 대지 조사를 위해서 불렀다고 했거든요. 대지 조사를 위해 불렀다. 예. 근데 해당 기간 일자에 대지 예. 신문 조서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건 양보하더라도 예. 김성태 스스로 예. 나는 대질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아직 그 검찰의 학습을 좀 덜 받은 덜 받은 거죠. 것 같다. 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가 도니까 신나가지고 다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 사건은 파면 팔수록 검찰 수사로는 도저히 진실 규명이 안 되겠다. 수원구치소도 크게 나올 너무 거 하나 또 이상하다. 있습니다. 예. 예? 크게 나올 거 하나 또 있습니다. 뭡니까? 그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면서요. 예. 주가 조작 외에 예. 제가 봤을 때 해외 헤지펀드 투자도 추진했던 것 같아요. 헤지펀드 투자, 상당히 거액의 투자를 추진했던 것 같고, 예. 그 헤지펀드 투자를 할 때 예. 경기도를 팔아먹어서 투자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를 팔아먹었다고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기도를 이렇게 대북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예. 우리 보증해 준다. 이거 사기인데.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예.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은 헤지펀드 유치를 할 때 경기도가 보증해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 예. 예. 그것을 근거로 예. 이화영이 예.
이건 경기도 비용 대납이 맞다. 네. 이거를 백업하는 주장으로 헤지펀드 내용을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는데 예. 이번에 국정원 문건을 대입해서 보면 예. 헤지펀드를 하면서 경기도를 팔아먹고 예. 경기도 팔아먹어서 헤지펀드를 안심시킨 다음에 헤지펀드한테도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야, 이거 복잡해집니다. 이 문제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다뤄야 잘 될 다뤄야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6월 7일 선고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드러난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하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이제 국회 개원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국회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서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에 언론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사건 그러니까요. 집중 보도를 해서 신문 일면에 이거 나와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아이고 10시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 사건 관련해서 또 모셔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